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 도내 공공기관이 기업 연계 등을 통해 1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주 지역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한라산을 등진 채 협재 앞바다와 비양도를 바라보며 무동력 차량 경주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지난 2019년 처음 문을 연 이곳은 직원 120명 가운데 81명이 정규직으로 대부분 20, 30대입니다. 장기 근속은 물론 생일날에도 유급 휴가를 주고 통근 차량 지원 등 직원 맞춤형 복지로 청년들에게 선호 직장이 되고 있습니다. 2년 근무하게 되면 현재 5일의 근속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로 인해서 좀 크루들이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도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청년층이 제주를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 정책에 맞춤형 복지와 주거 지원 같은 정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주거비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생활체육 인프라, 그다음에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주 여건과 관련된 부분을 좀 꾸준히 여건을 좀 개선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올해 공공기관 5곳이 기업들과 연계해 일자리 1,400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1,000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 테크노파크 278명, 관광공사는 94명 순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제주에 머물게 하는 기반은 그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토대는 역시 또 좋은 고용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인허가시 고용계획을 제출한 투자진흥지구와 관광개발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장의 고용이행률이 3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겉도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예산 소진과 추경 예산 갈등으로 중단됐던 탐나는전 할인 혜택이 오늘부터 재개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일단 재개는 되지만 5개월 남짓이면 모두 소진되는 데다 국비 지원도 불확실해서 운영 차질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골목의 한 카페. 이곳을 찾는 손님의 40%는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을 사용합니다. 결제 금액의 최대 10%를 현장에서 바로 할인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추경 예산 처리 문제로 혜택이 중단되면서 매출액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예 돌아가시는 경우도 가끔 있으시고 그래도 결제는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불편한 감이 있고 손님들한테도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보름 동안 중단됐던 할인 혜택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달을 소비 촉진의 달로 지정하고 캠페인과 함께 이번 달 말까지 할인 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그런 시책 사업들을 같이 병행할 예정인데 이번 탐나는전 할인 혜택이 재개됨과 동시에 그 개인 한도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추가로 할인하면서 같이 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가 확보된 예산은 100억 원. 앞으로 5개월 남짓이면 모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국비 36억 원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은 기약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앞으로는 자치단체 주도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탐나는전 가맹 점수는 3만 9천여 곳, 회원수만 54만 2천 명에 이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마저 불확실한 가운데 이 제주도는 소상공인 장려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하반기쯤에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 2호 해수욕장에서 수십만 마리로 추정되는 죽은 물고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집단 폐사했던 정어리떼로 확인됐는데
올해는 더 많은 정어리떼가 몰려올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작은 물고기떼. 파래와 디엉킨채 모두 죽어 있습니다. 지난 4일 제주시 2호 해수욕장에 밀려온 정어리 사체들입니다. 어민들은 멸치떼인 줄 알고 이틀 동안 7톤을 수거했는데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정어리로 확인됐습니다. 나도 거의 70년, 80이 다 돼가는데 처음이라 처음.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옛날에는 메린두라도 조금씩 동네 사람들 어느 정도 국 끓여 먹고 멸치 담을만 해놨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주에서 대규모 정어리떼가 발견된 건 최근 10년 새 없었던 일. 199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10만 톤 잡히던 정어리가 2000년 이후 100톤 이하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정어리떼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건 지난해 가을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정어리떼가 출몰했고 경남 마산 앞바다에서는 사체가 밀려들어 보름 동안 200톤을 수거해야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산란한 개체의 유입이 늘었고 바닷물 속 산소가 부족해 정어리떼가 폐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례적이라던 집단 폐사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6월에 처음으로 정어리가 출현한 반면에 올해에는 4월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출현 시기가 작년보다 2개월가량 빨라졌고요. 어획물 중에서도 정어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라지다시피 했던 정어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로 기후변화 등이 꼽히지만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제주에서도 대규모 폐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제주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494명으로 지난 1월 26일 이후 131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달 들어 격리 의무가 해제된 데다 현충일 연휴로 이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방역당국은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에서 유일하게 모래사장을 볼 수 있는 유달 해수욕장을 복원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9월쯤 복원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대교와 고화도를 마주보는 곳에 자리 잡은 유달 해수욕장입니다. 수질 부적합과 모래 유실 등으로 지난 2006년 폐쇄됐습니다. 유달 해수욕장은 폐쇄된 지 18년여 만에 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변 양옆으로 120m와 50m짜리 수중 방파제를 세우고 콘크리트 계단 위에는 파도를 깨는 소파 블럭을 설치합니다. 수중 방파제가 설치되지 않은 쪽으로 바닷물도 유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15톤 트럭 2,200대 분량인 22,000세제곱미터의 모래를 채우게 됩니다. 모래 유실이 예상되는 만큼 목포 해수청은 3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방안으로 설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완공 뒤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안 침식 모니터링을 3년간 진행을 해가지고 어떤 모래의 변화를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달 해수욕장 복원 사업은 모두 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목포 유일의 모래사장이 복원화 사업을 통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한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오전까지 흐릴 텐데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이 걷히면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갔습니다. 현재 기온 제주 20도,
서귀포 성산 19도, 성판악 15도 보이고 있는데요. 산간 지역은 오전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라산 등반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6도, 서귀포 24도, 성판악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 낮보다 2, 3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바다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도서 지역도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5도와 마라도 가파도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물결이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 주말에도 맑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소액 대출 상품인 제주 혼디론의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제주도는 예산 12억 원을 추가 편성해 소액금융 대출 금리를 기존 4%에서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제주 혼디론은 채무 조정이나 개인 회생 인가 후 채무 상환을 마친 도민들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난 2019년부터 1,700여 명에게 45억 6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양부모 가구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71.3%로 전국 평균 69.7%보다 1.6%포인트 높았고 지난 2015년보다 3.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상시 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률은 아버지의 경우 5.5%, 어머니의 경우 18.8%로 호남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의 공공근로사업이 하반기부터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한 141억 원을 활용해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청년 대상 전산화 공공근로사업을 다음 달부터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모집 인원을 기존 공공근로사업이 1,500여 명, 청년 공공근로사업이 57명이며 근무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1년에 2차례 재배할 수 있는 메밀 최종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봄과 가을 2차례 재배가 가능한 메밀 품종을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성산과 표선 등 모두 6곳에 30헥타르에 걸쳐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지역 메밀 재배 면적은 1,426헥타르로 전국의 66%를 차지하며 생산량은 연간 1,100여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57%에 이릅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혜 판사는 게임 앱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추첨형 확률 게임인 랜덤박스에서 70만 원짜리 상품을 700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속여 포인트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게임 업체로부터 8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의 포인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에 대해 제주 지역 사업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0여 명은 오늘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전, 산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이 한전이 지난해부터 60여 차례 출력을 제어해 피해를 봤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